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 시장 경제와 경제활동 세 번째 주제,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시장 실패라는 개념과 원인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시장은 실패. 쉽게 생각해 봅시다.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무슨 가격에 의해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가격 경쟁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불안전한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시장 실패에 네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합시다. 불안전한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네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의 의미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실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하는 시장에서 가만히 놔둬도 균형 가격이 설정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되고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 가격과 수량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라고 했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경쟁을 하다 보면 균형 가격이 설정된다. 그 가격에 의한 균형 거래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수요 증가, 수요 공급 위해서 수요가 증가했어. 수요가 증가하면 이만큼 증가하면 가격이 또 오르고 수량도 증가한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 실패란 무엇이냐? 시장 실패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한 현상을 무슨 실패? 시장 실패라고 한다. 즉 시장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면 그걸 우리는 무슨 실패?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 불안전한 경쟁과 시장 실패입니다. 불안전한 경쟁과 문제점입니다. 불안전한 경쟁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대표적인 게 독점, 과점이죠. 독점은 기업이 공급자가 몇 개? 공급자 1개. 과점은 소수의 공급자, 두세 개의 공급자가 자기들끼리 해먹는 시장을 이야기하죠. 독점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해서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담합, 끼리끼리 해먹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차별, 경쟁 사업자 배제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의 기능이 애곡된다. 최근에 닭고기 담합을 했죠. 하림이나 이런 데서 닭고기를 담합해서 이 이상 밑으로 안 판다. 서로 경쟁을 하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담합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치킨 가게에 공급하면서 치킨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 담합,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외부 효과와 시장 겁니다.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어떤 경제 주체가 활동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고 이익이나 피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무슨 효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 즉 다른 사람에게 뭘 주지만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줄여서 외부 불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를 들어보면 쉬운데, 자,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이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지만 보상을 받지 않는 외부 경제 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과다 생산 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건데 많이 생산될 텐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소 생산되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환경오염, 여기 매연 같은 거. 자,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 공기를 깨끗하게 하거나 환경을 정화할 때는 많은 비용이 포함되지만 회사에서 이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이 오염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생산량이 원하는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백신 후유증까지 걱정하면서 백신을 맞는 이유는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효과도 있겠지만 내가 맞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맞다 보면 집단적인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다른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백신 접종입니다. 요즘 전기차 구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탄소 발생을 줄여서 에너지 전략 및 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단순히 전기차는 나의 전기차 구입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꽃을 가꾸는 일입니다. 꽃을 가꾸고 나면 아, 꽃이 예쁘다. 나의 심리적 만족도 있겠지만 그 꽃을 보는 주변 사람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꽃에 날라드는 벌이나 나비들에 의해서 더 많은 생물들이 번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겁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거. 수업에 집중하고 야자 시간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기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동기부여,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즉,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데도 보상을 받지 않는 것들이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적게 생산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자, 공공재와 시장 실패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의 특징은 바로 비배제성인데, 배제하다. 너 빠져 이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낌 오십니까? 배제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침에 학교 올 때 앞에 골목길, 도로죠. 돈 안 내도 도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순환도로나 고속도로는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뭔성? 비배제성이 첫 번째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비경합성입니다. 경합.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자판기에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2학년 선배가 자판기에서 빵을 빼먹어 버렸어. 그럼 그 뒤에서 줄 서고 있던 나는 그 빵을 돈을 내더라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빨리 뛰어가서 줄을 서서 빵을 빼먹어야 되겠죠. 바로 이 경합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소비하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비경합성이 있는 죄가 뭐 있을까? 경찰, 소방, 국방인 거죠. 국군 아저씨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나를 지켜준다고 옆에 사람을 못 지켜주는 거 아니죠. 경찰, 소방도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불 껐다고 옆에 사람 집에 불 못 끄는 건 아니죠.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만큼 비축돼 있으니까 옆집이 불 났다고 다른 사람 불을 못 끄는 경우는 없다. 그걸 무슨 성?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공공재의 문제점은 무임승차 문제.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남겠죠. 그래서 과소,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자원의 낭비가 심해진다는 거죠. 공유자원은 어떤 거냐면 대가는 지불하지 않지만 경합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학교 화장지 돈은 안 내죠. 하지만 내가 쓰면 다음 사람이 다 써버리면 못 쓰죠. 그런 것들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 플러스 경합성. 비배제성이지만 경합성을 갖고 있는 것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대칭이라는 게 그거죠. 저울이죠. 자, 저울. 이쪽과 이쪽의 균형이 맞으면 대칭이 되는 거죠. 하지만 비대칭은 한쪽은 많지만 한쪽은 적다는 거지. 무엇이? 정보가. 무엇에 대한 정보가 한쪽은 많고 적다. 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현실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차를 파는 사람, 중고차를 파는 사람, 중고차를 사는 사람, 이 차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점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합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나는 이제 괜찮아 막 운전해버리면 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또 반대로 나는 안전운전하니까 보험 가입 안 해도 돼. 사고 안 나는 사람들은 또 보험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의무보험 이런 걸 만들긴 했는데 여하튼 역선택, 원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자,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현실에서 시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실패?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지녀 시장에서 공급을 맡길 경우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우리는 무슨 재? 공공재라고 합니다.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국방, 치안, 소방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지녀 시장에 공급을 맡길 경우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금을 받아들여, 세금을 받아들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OX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줬어. 근데 보상 안 해줬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환경오염, 오염물 배출, 흡연. 막 학교에서 담배 피는 작것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만 보상을 하지 않죠. 매우 부정적인 외부 효과죠. 그래서 징계를 하고 실내 흡연, 교내 흡연,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경합성이 있죠. 그래서 먼비가 심하다. 낭비가 심하다. 3번,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유익한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다. 합리적 선택이 하는데 제한을 두죠. 정확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 오늘 시장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설 건가? 그러면 정부가 나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가에 대한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교과서에 정리해 보시고 다 정리되시면 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